저희 아버지는요, 2년 전에 귀가를 하던 중에 상가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입간판이 넘어져서 팔과 다리에 골절이 생기는 상해를 입었고요. 6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후에 건물 소유자와 합의금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건물 소유자는 아버지가 입원한 기간에 일하지 못한 손해 전부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조그마한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하루 매출은 평균 40만 원 정도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이 매출액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빠의 소득 전부를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상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지금 합의금 때문에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김진성 변호사님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이 게시판 상담 내용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보통 이제 합의금, 보통 이제 손해배상금이라 그러거든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다행히 그래도 내용에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그나마 일단은 다행인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상담자의 아버님의 소득에 대해서는 좀 주장하는 소득보다는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상담자분은 이 내용을 보면 월 평균 일평균 40만 원 정도의 매출 전부를 손해로 봐서 네. 그거를 6개월치의 손해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건물 소유자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다 인정될 수는 없고 남은 일부분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부분만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져요. 그래서 상담자는 정말 이 40만 원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불법행위죠. 어떤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입간판 관리 잘못해서 상대 제3자가 다쳤으니까 불법행위이긴 한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어떤 금 산정이 있을 때 소득은 기본적인 그 사고 발생할 때 불법행위 시라 그럽니다.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 시에 발생한 때 그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소득이 이제 일평균 40만 원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소득은 근로소득이지 매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이 상담자분은 이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매출이라고. 매출은 소득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거는 그 매출에서 관련된 비용 모든 걸 다 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치킨집 운영하고 계시니까 뭐 치킨집에 관계된 임대료라든가 네. 어떤 치킨집과 관계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배달 비용, 인건비를 다 뺀 다음에 나머지 남는 순수한 어떤 그 소득을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소득의 기준에 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보면은 일반적으로 소규모나 자영업자 같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잘 제대로 안 하세요. 네. 아무래도 소득 누락이 좀 많이 있으신 편인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세금은 적게 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실 때는 그 신고했던 게 적기 때문에 실제 내가 번 것보다는 좀 작게 인정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먼저 이 게시판 상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매출 40만 원 자체는 인정될 수는 없고요. 예. 그 이제 근로소득으로 봐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소득이 얼마냐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의해서 인정돼야 되니까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그런 그 내역을 좀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요. 혹시라도 그 소득세에서 인정되는 소득이 법정에서 이제 인정되는 그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일용소득이 약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적다면 네. 굳이 적은 소득의 증빙서를 제출해서 인정해달라는 것보다는 네. 법정에서 인정되는 소득이 있으니 이제 이걸 인정해서 계산을 해달라,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다만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도 있을 그렇죠. 거네요. 그 정신이 스트레스는 결국 위자료라는 측면인데요. 그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거 인정되는데 그래도 제 주변에 물체가 손상돼서 받는 그런 부분 스트레스는 대부분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이 되고 이런 신체 상해일 때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일을 못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가 인정되고 그래서 아마 위자료를 좀 더 참작을 해달라. 위자료는 솔직히 산정금과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모든 사정을 다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내 실제 매출은 어느 정도인데 실제 이제 세무서에 신고된 게 적기 때문에 좀 휴업손해 부분에 손해를 봤다. 대신에 위자료를 좀 감안해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상담을 해주셨는데 입간판 하니까 저 네. 좀 재밌는 얘기가 생각나는데 요즘에 연예인 입간판이 많아요. 그걸 소장하시려고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법적인 문제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매 녹화마다 이렇게 법률 상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변호사님들은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먼저 김영주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이 사람 살아가는 곳에 법률적 분쟁이 역시 없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힘도 덜 소비하고 비용도 좀 덜 소비하고 그리고 다툼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나도 앙금이 남지 않도록 네.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미연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더 초기에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와,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김진성 변호사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의견이 모두 다 다르듯이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다툼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모든 걸 법적으로 해결하시기보다는 서로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